코스피가 대외 악재 영향으로 2%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은 4% 가깝게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하락 등이 맞물려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 상황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이슈진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BNK 투자증권 서동필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코스피가 2% 넘게 떨어졌고 코스닥도 4%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사실 아시아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봐도 하락폭이 상당한 것 같은데 어제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코스피만 놓고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 번에 중첩돼서 좀 조정폭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코스닥은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가 좀 더 불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돼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아직도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규제 조치를 내렸다. 이것도 좀 악재가 됐었던 거고요. 네. 또 나아가서는 주말 사이에 미국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7월 말에 가서 있는 미국의 FOMC 미팅에서 금리를 한 번에 50bp도 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50bp는 무리고 한 25bp 정도 내려준 선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실적 자체도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이 더 부담을 가중시켰다라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뢰 문제라고 하는데 이미 지난 6월 말 7월 초 오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금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코스닥 자체에서 모든 투자 분위기를 좀 냉랭하게 만든, 그래서 월요일 날 모든 악재들이 한 번에 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결과물이 어제 좀 낙폭을 키우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1,880원대까지 올라서면서 지난 1일 날이 1,148원이었으니까 네. 굉장히 변동폭이 좀 컸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상황?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불편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사실은 1,180원은 우리가 올해 처음 봤던 레벨은 아니니까 네. 레벨 자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하루에 한 12원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금융 시장이 경제와 맞물려서 함께 불안정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걱정이 선반영되었다 정도이겠고요. 또 하지만 우리가 애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향해 가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무역 지표가 꺾여 있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줄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아래로 내려가는 강세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약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변동폭은 컸지만 방향 자체가 어색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조치가 국내 증시, 금융시장 주 하락 요인으로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적으로 좀 여러 부분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는 큰 반응이 없었다가 어제 유독 이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이게 그냥 경제적인 형태의 일종의 보복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만 경제 문제일 거냐 정치 문제일 거냐에 대해서 좀 판단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 보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WTO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협약 같은 형태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 보복인데 이거를 경제로 맞물려 왔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를 한번 봤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이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계속 같은 스탠스를 취할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경제나 금융시장에서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못 찾는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쉽게 서로 화해를 해서 답을 내기에는 정치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보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또 어제 시장에서는 일종의 다음 주쯤 되면은 일본이 추가적으로 이 수출 규제 품목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발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걱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까지는 걱정이 덜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가 쉽게 끝날 것이 아니라 정치와 맞물려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끌고 가겠구나라는 걱정 때문에 지난주에는 별일 없었지만 어제 월요일에는 좀 큰 폭의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국내 증시에 이 일본계 자금이 적지 않다고 한다면 그 자본 유출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자금을 국가별로 쪼개보니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식 자금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 걱정하지만 그래봐야 뭐 몇 조 단위거든요. 사실 몇 조 단위 별거 아니다, 별거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돈은 좀 더 냉정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쨌든 자국에서 버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왔을 때 벌어가는 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온 돈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바로 빠져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주식시장에도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채권시장에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제2금융권에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다 흔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searching for yield.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추구해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쉽게 빠져나갈 걱정을 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걱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앞서서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도 증시의 부담이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2분기도 문제겠습니다만 3, 4분기도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삼성전자나 국내 기업의 이익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기업 이익이 2분기는 전년 동기비로는 거의 50% 이상 이제 감익이 됐고요. 깜깜했죠. 예. 예, 동시에 하지만 3분기와 2분기만 비교해 보면 3분기는 2분기보다는 나아집니다. 3분기를 2018년 3분기랑 비교해 보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네. 올해 3분기를 올해 2분기와 비교해 보면은 좀 나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점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비에 대한 실적보다는 바로 전기비보다 이익이 개선될 것이냐에 대한 게 더 초점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시장의 이익은 일정 부분 시장에 뭐 충분히 반영되었다라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의 시장의 전 기업들이 순이익이 한 144조 정도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올해 이익을 추산해 보면은 100조에 좀 못 미칠 것 같으니까 이익만 놓고 보면 한 40조 정도가 전년 비해서 올해 감익이 되니까 이익 전반적으로 보면 좋다고 평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익이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 좀 좋아진다고 하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 있는 일본의 규제라든지 그 전부터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인 요인은 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네. 그렇다고 대내적인 요인이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경제 상황 지표들 그려보면 조금 답답한 네. 구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장에서 뭐 경제 상황에서 보면은 상반기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좀 집행이 됐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 금리도 기준금리를 더 하회해서 움직이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래서 경제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앞으로 그럼 수출 지표가 좋아질 거냐라고 보면 올해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 뭐 반도체 때문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출 규모는 줄어드는 거는 뭐 이제 결정이 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제 지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확실히 녹록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뭐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내부의 지표만 본다고 하면 사실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현금화 시켜서 불안하니까 좀 네.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절반은 현금화시키고 절반은 가지고 있는 걸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뭐 7월 달에 50bp 내릴 거로 예상을 했지만 25bp밖에 안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줄었습니다만 전례상 이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구간에서는
일정 수준 주식시장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인슈런스 컷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험성으로 금리를 내려주는 거다라는 건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경기가 안 좋은 건 알지만 어쨌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시다 하더라도 모든 주식을 다 팔아서 다 현금화 시키시는 것보다는 절반은 보유하고 계시고요. 조금 더 조정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 대비해서 현금화 시켜놓은 자금을 가지고 또 저점을 확인하는 그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그 선호도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큰 그림에서 좀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짚어주신다면 간단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금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 자체가 어떤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을 대응한다든지 뭐 리세션에 대응한다든지 이러한 값어치는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네. 뭐 주식시장 불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천에서는 주식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투자 자산을 좀 퍼뜨려서 본다면 아무리 미국이 안 좋다 하더라도 미국만한 주식이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국내 주식이 불안하시다면 현금화시킨 절반을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시키는 이런 쪽이 좋겠고요. 뭐 사이즈별로 보면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고 네. 또 나아가서는 가치주냐, 뭐 성장주냐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성장주가 금리가 떨어질 때는 더 유효했으니까 네. 성장주 쪽에 초점 맞춰주시면은 좋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BNK 투자증권 서동필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